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지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함께 하실 분들과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작, 24번째 대한상공회의소 버추얼 타운홀 미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봄꽃이 만개하는 따스한 봄날, 이렇게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24번째 힘찬 시작을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신임 회장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최태원 회장님 왼편으로는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몽윤 현대회상 회장님,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님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 오른편으로는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명맹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이한주 베스핀 글로벌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박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비대면으로는 국무조정실, 산업부, 그리고 가기부에서부터 전국 상위, 학계,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오늘의 이 출발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상의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더 많이 듣고 또 더 넓게 소통하는 의지를 담은 영상부터 만나보겠는데요. 24대 대한상의에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24시간에 맞춰서 24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담아봤습니다.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 경제 24시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884년 설립 이후 지난 137년간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 경제단체의 얼굴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앞장섰고 가난했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에 대한상공회의소는 함께 해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가 됐습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에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한국 경제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의 핵심 동력이죠. 기업의 경쟁력 유지는 국민 경제 전체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한상의가 그러한 측면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로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 경제. 그러나 경제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우리 앞엔 더 큰 도전이 놓여졌습니다. 지금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낮보다 치열한 새벽의 일터. 저희가 근로자이다 보니까 각자의 이제 업무에서 열심히 할 텐데 그것들이 좀 성과가 좀 나와서 저희한테 조금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좀 환경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둑한 길 위로 부지런히 하루를 여는 희망이 달립니다. 안전 운전해주세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는 모빌리티 산업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도심에선 저마다의 자리에서 새롭게 주어진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청년 사장님들의 열정. 하지만 지난 1년은 이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에 오픈을 하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청년은 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볼 텐데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날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땀 흘리는 직장인들.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2의 제3의 이제 그런 쿠팡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국가 경제겠죠.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사업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는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면 이제 좀 더 발전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전하면서 개인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은 또 한 번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생업의 터전을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국산들 이런 저기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우리 국내산이 애로점이 많아요.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치열하게 버텼기에 그들의 하루가 모여 대한민국 경제를 일궈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은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증명됩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아침을 보내고 맛있는 정오가 되면 골목들은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코로나를 이겨내며 지켜온 노포, 대한민국의 든든한 밥심입니다. 나무는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언제나 봄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햇살 같은 낮 1시. 동네마다 내일의 대한민국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맑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아이들과 부모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원칙 외의 타협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땀 한 땀 지키는 게 저희한테는 힘들었지만 저희가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어린 꿈나무들을 돌보며 자신의 일을 합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일을 해도 성과가 정말 잘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엄마들의 꿈도 자라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일하는 엄마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여성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애정하는 눈으로 좀 봐주시면 훨씬 더 여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푸른 열정으로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일. 방과 후 오후 4시는 고등학교 창업 동아리 학생들에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꿈을 실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창창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걷고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동아리실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곧 가꾸어 이 세상을 놀래킬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오후 5시. 누군가에겐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게 조급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취업 준비생들의 숫자. 본인의 학점이나 학벌에 따라서 취업의 문턱이 많이 결정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스펙을 타파하고 본인이 해왔던 역량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주는 그런
그런 채용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누군가는 이들을 먹일 든든한 한 끼를 짓습니다. 취준생들 잘 되고 젊은 사람들 좀 잘 살게 하고 이거 다 잘 되게 하고 그게 바람이지 뭐겠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동료 기업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큰 힘이 되어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더 잘 사는 내일,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꿈꾸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기업인들로부터 가끔 제발 정치권이 기업 발목 잡는 입법은 좀 그만해달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국회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얽힌 것은 풀고 막힌 곳은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데도 중심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이나 규제가 없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기억하겠습니다. 뜨거운 24시간들을 모아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4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경제와 함께한 대한상공회의소. 이 대한상공회의소에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치열한 삶의 터전을 지키고 계신 철공소 사장님의 주름진 손이 참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엄마의 꿈을 응원하는 아기의 엄지척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견인차가 되어달라는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당부까지 기업에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어떤 한 국민의 언제나 대한민국 경제가 봄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24번째 새로운 시작점에서 축하의 마음을 서로 전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장인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축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장인아입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24대 최태원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회장님들이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셨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혁신의 파고에 대비하여 전국 상위가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 성장 기반 마련과 신기업가 정신의 정착 등은 국가 경제와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상위가 앞장서야 할 분야라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위가 대체 불가능한 원앤온리 경제단체로서의 위상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신임 최태원 회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상위가 노동계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최태원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국가 경제의 번영과 상공회의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위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 애써보자라고 얘기하시면서 특히나 노동계와의 소통, 또 수도권, 비수도권의 그런 차이를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또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촌명맹 위원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가족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노총과 대한상의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주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한상의와 더 깊이 소통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태원 회장님의 철학인 ESG 경영이 널리 확산돼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상의가 앞으로 더 도약하는 길에 한국노총이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님께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궁금한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유영숙입니다. 우선 최태원 회장님 대한상의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 회장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많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많은 행보를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더욱 폭넓게 그리고 오래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상의와 회원 기업들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손녀, 손자들을 위해서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사회 일원인 기후변화센터에서도 작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폐플라스틱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해서 만든 재생화분으로 공기정화 식물을 담은 그런 재생화분 보급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민사회 일원인 기후변화센터에서 축하하는 소박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화분을 하나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이따가 회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님께서 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요즘 환경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상의도 이 환경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하는 마음도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젊어진 상의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서울상의 부회장으로 새로이 이름을 올리신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님께 어떤 마음이신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핀글로벌 대표이사 이한주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이 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취임식에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최태원 회장님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또 혁신을 갈망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최태원 회장님의 취임은 대한민국의 재개와 경제를 다이나믹하게 할 것이고 신선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천 회장님은 제가 지금껏 만난 기업인 중 변화와 혁신에 가장 열려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과의 소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상생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심지어는 라면 원샷도 마다치 않는 실천에 앞장서는 분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대한상공회의소가 ESG 체제,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혁신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지원 회장님께서는 ESG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소셜 임팩트, 더블 바텀 라인 등 우리 기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소속한 사회가 더불어 잘 되는 철학을 항상 말씀을 하셨고 또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또 이를 더 크게 실천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라는 더 큰 플랫폼의 리더로서 앞으로 활기찬 리더십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앞날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회장님께 보내드립니다. 제가 속한 이런 스타트업, 그 다음에 IT 기업들도 항상 여기에 참여해서 더 힘을 보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태원 회장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 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최태원 회장님께서 오늘 첫 발을 내디디셨는데 또 축하의 말씀, 또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라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를 대표해서 서울대 정혁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태원 회장님 24대 대한상의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시는 회장님의 취임으로 대한상의 위상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리라는 큰 기대로 개인적인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장님의 가치관이 사람 간의 조화, 자연과 기술 사이의 조화에 대한 관점과 질서가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재 시대전환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ESG도 이런 시대 정신의 하나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장님과 상의해 드리고 싶은 작은 조언은 인류 발전의 역사는 사람과 자연과 기술 간의 연결이 시공간을 통해 확장되어 온 과정이었고 이러한 연결이 확장이 가능했던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 주체 간의 역할 분담과 분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이 기업임을 늘 마음에 두시고 다양한 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전을 통해 연결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사회적 분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자신이 위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목적 함수가 단순한 경제적 이윤극대화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이 되어야 상생적 분업이 가능하고 이러한 분업하에서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님과 함께하는 대한상이 이를 통해서 시대전환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시고 글로벌 경제를 선동하는 성장의 동력이 대한민국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초석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혁 서울대 교수님께서 사람과 자연 그리고 기술을 연결하는 걸 확장시키고 또 분업에 앞장서는 기업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까지도 전해주셨는데요. 설레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몰티켓 대표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님의 대한상의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스타트업 업계의 대표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임 회장님께서 그러셨듯이 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길을 걸어오신 선배님으로서 회장님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해 주시면 젊은 대표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스타트업 포럼과 같은 채널을 통해서 업계의 목소리를 자주 경청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회장님께서 취임하시게 되어서 업계가 굉장히 기대 중인데요. 스타트업들이 더 큰 기업으로 스케일업을 하려면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산업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성장해서 대한상의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타트업 기업을 대표해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께서 스타트업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또 도움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24번째 새로운 시작에 축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별한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메시지 바스켓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 바스켓, 정말 말 그대로 문자 바구니인데요. 기업과 24대 대한상의에 바라는 각계 1000개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를 11인치 태블릿에 담아서 여러분들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메시지 바스켓이 무엇인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금 부회장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금 부회장입니다. 기업에 바란다 라는 주제의 메시지 바스켓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분석 개요입니다. 메시지 바스켓은 국민, 기업, 노동,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 바란다는 주제로 약 1,000건의 메시지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제별로 또 경제 주체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뽑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셜미디어, SNS라고 그러죠. 약 10만 건의 데이터를 또 수집을 했습니다.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카페, 댓글 등을 대해서 데이터 크로링을 통해서 또 더 자료를 모았고요. 또 연관 키워드를 도출했고 이를 메시지 바스켓의 보안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주제별 마인드맵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각 키워드의 노출 횟수가 많을수록 노드가 더 커져서 동그라미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 키워드의 연관성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산업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한 결정적인 사항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소국 행정과 같은 키워드는 제도 혁신이나 정책 지원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다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 경제 주체가 기업에 바라는 주제는 크게 10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소통 상생이 16%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ESG가 13%, 제도 혁신이 11%, 정책 지원이 10% 순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상생입니다. 대기업에서 골목 상권까지 경청의 리더십을 기업이 발휘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균형감 있는 목소리로 민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ESG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윤리경영 등에 노력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사회적 약자, 기후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도 혁신이 되겠습니다. 기업 규제 법안에 적극 대응해주고 또 낡은 법 제도를 혁신해서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산업 미래 분야입니다.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국가 어젠다 형성을 주도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 먹거리 발굴에 앞장서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기업가 정신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건전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십을 기업이 발휘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 주체별로 정리해본 마인드맵이 되겠습니다. 각 키워드별로 5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요 가운데 분야, 기후변화,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윤리경영 이런 키워드는 5개 경제 주체들이 공히 다 기업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해 보면요. 국민은 기업에게 소통과 상생을 26%, 또 국회와 정부는 기업이 산업 미래 기반 조성을 잘해야 된다 20%로 가장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와 시민단체, 학계 모두는 ESG 경영을 각각 47%, 33% 기업에게 가장 많이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이 기업에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은 기업이 사회공헌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상의가 대표단체로서 19만 회원사를 위한 균형감 있는 대변인이 되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에 바라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첨단 산업 혁신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산업 미래 기반 조성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했고요. 국회는 윤리경영, 공정거래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의견입니다. 인류적 규제보다는 자율기업을 통해서 시장 질서 확립을 희망했고요. 또한 기후변화, ESG 경영 등이 새로운 시대에 기업의 역할임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기업에 바라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하고, 또 근로자 인권 증진, 산업재해 예방, 성평등 사회 구현, 또한 소비자, 노동자와의 소통을 통한 상생 등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의 목소리입니다. 학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이 ESG 로드맵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을 했고요. 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할 국가 어젠다 발굴을 기업이 주도해달라는 조언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태희 부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분석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24대 대한상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와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바스켓을 앱으로 제작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소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바구니에는요, 대한상의가 모은 1000개 메시지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메시지를 제외한 대표적인 메시지만을 추렸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별로 들어가 볼 텐데요. 소통과 상생, ESG, 사회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기업 문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한번 대기업의 영업팀 대리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진 출산율이 걱정되긴 하지만 정작 출산을 앞둔 저도 고민이 커집니다. 배우자에게 육아를 모두 맡길 수도 없고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꺼려집니다. 육아휴직은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육아휴직 제도를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하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육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기업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상의가 또 이 의견 앞장서서 받들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경제 주체별 의견 한번 볼까요? 여러 의견 중에서 노동 시민단체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소비자 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또 배려하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소비자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의 입법화 논의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소비자 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의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소중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태원 회장님께서 또 이 의견을 한번 선택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선택해 주시겠어요? 먼저 주제별과 경제 주체별로 나눠져 있죠. 네, 주제별로 들어가서요. 네, 소통과 상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의견을 들어볼까요? 자, 소상공인 이봉영 강원전기 대표님의 의견이십니다. 기업인들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상의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소중한 의견 읽어봤습니다. 또 하나 선택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경제 주체별 카테고리로 들어가서요. 자, 해외로 갑니다. 경제 주체별 해외에서 어떤 의견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해외 주한 베트남 대사관 대사님의 소중한 의견이셨습니다. With a great honor and happiness. 네, 영어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앱을 개발하면서 이 영어에 대한 자막 처리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네, 해외에서 또 다른 의견을 찾고 계신데요. 네, 해외에 계시는 최영석 주한 캐나다 대사관 상무관이십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FTA를 체결한 주요 경제 협력 파트너입니다. 캐나다는 인권과 복지 그리고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라는 의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열어볼 수는 없지만요. 하나하나 소중한 목소리들이 지금 회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태블릿에 다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다 들어보실 거죠? 네,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네, 소중한 의견 저희 대한상의가 열심히 듣고 또 함께 고민해보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메시지 베스킷에 담긴 의미처럼 기업과 국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24번째의 대한상의를 짊어질 최태원 회장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각계각층에서 들려주신 참 소중한 목소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업의 역할과 대한상의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어떤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을 19를 계기로 해서 시장, 경제, 기술, 글로벌 사회, 질서, 그다음에 경제사회의 양극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상당히 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고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쉬운 표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정상인으로 그냥 살고는 있지만 저희 경제 상황이라는 것도 건강이 항상 여러분들도 모든 건강이 다 좋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딘가 약간의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런 데로 괜찮은 데도 있고 이게 아마 저희가 가졌던 경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찌 보면 코로나 19에 뭐 어찌 보면 경제 상황도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팩이 온 거죠.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병이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병을 극복하는 단계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저희가 병이 나오면은 과거에 저였던 상태로 그대로 정말 돌아갈까요? 지금의 제 건강이나 몸의 상태를 한번 제대로 다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핀 데이터를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냐, 저희 건강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 회복이 지난번과 똑같은 수준일지 혹은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한번 걸렸기 때문에 저희는 더 예방을 한다든가 다시 조심해서 더 나은 건강 상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 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거는 현실에 기반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을 생각해서 제가 한 3가지 방법론을 내놨습니다. 이건 해답이 아닙니다.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경제적으로 미래 기반을 어떻게 재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떠한 방법론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 거냐. 즉, 건강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어떤 미래의 건강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방법론을 하려니 저희는 지금부터 이미 지금 저희가 조금 몸이 안 좋아졌죠. 분명히 경제 상태는 안 좋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그 더 건강하고 좋은 쪽, 미래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저희의 방법론, 패스가 하나하나의 뭐 로드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구축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옛날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이 얽혀 있었던 상당히 파괴적 혁신의 물결들이 지금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까 뭐 제도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은 제도가 그 변화 물결을 그런 빠른 속도로 쫓아갈 수는 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나오는 갭들을 저희는 어떻게 이 기업들이 무슨 행동을 해서 이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느냐, 이게 저희의 고민이 돼야 되고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 사회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역할이 뭐겠느냐.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역할이 무엇이냐. 조금 더 한마디를 얘기를 더 들어가면 그냥 기업의 역할을 뭐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것보다 솔직히 저희 머릿속에 있는 저희의 정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게 옳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데 대한 고민입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잘 만들고 수출을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면은 그게 사업 보국이고 기업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 뭐 솔직히 그 얘기는 지금도 변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요구들도 있는 거죠. 그게 아시다시피 ESG로 대변되는 뭐 환경과 사회적 문제와 그다음에 거버넌스 같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나는 경제 활동인 돈만 벌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치중돼서는 여기 있는 문제를 희생해서 이 문제를 이제 돈을 버는 것은 결국 보면 이게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형태가 오지 않는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업도 사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기업도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문제를 기업도 같이 깨닫고 그 안에서 이 문제를 기업 내부화, 이 문제를 어떻게 내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하기 이전엔 저희가 먼저 그러한 정신, 스피릿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은 솔직히 이 문제는 자꾸 규제가 들어옵니다. 저는 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로 계속 대변되면은 저희의 발전이라는 거, 아까 건강을 회복하는 이 얘기를 들어가는 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과 얘기를 내놔도 환자가 별로 그걸 거부하고 나는 그런 거를 제가 하기 싫어요라고 생각하면은 좀 어려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서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럼 앞에 이런 두 가지만 하면 다 될 것이냐라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해결 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거죠. 무엇이 저희에 보면 문제라는 것은 그동안에 뭔가 이해관계에 충돌이 되어 왔으니까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면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사회를 지속 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태까지 저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겐 과거 많은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양극화, 저출산, 무슨 경제 저성장, 뭐 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 문제들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양태로 나온 것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때는 우리가 해결 방법론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갈등이죠. 이해관계자가 입장이 너무 달라서 또 혹은 소통이 부족해서 함께 협업을 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그 문제들을 끌고 나와 있고 대치 상태로 계속 오래되면은 솔직히는 거기서 일어나는 또 다른 로스와 그다음에 저희가 어찌 보면 환자의 건강이 더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통의 장을 어떻게 잘 마련을 할 거냐. 소통의 장 안에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얘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론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문자 바구니에서 많이 나온 메시지가 소통과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의는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소통의 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취임식 대신에 이런 첫 번째 타운홀 미팅을 한 이유라는 것이 무엇을 위안해서 하는 게 더 좋을까 해서 뭐 취임식 같은 이 정형화된 그것은 좀 자제하고 좀 더 소통을 하는 얘기에 들어가고 우리가 무엇을 소통해야 되는지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많은 소통과 문자에서 많은 이야기들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의 포인트고 어떤 기대치들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대부분 문제를 듣고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이 광범위한 문제를 누구 혼자서 그냥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거는 소통의 채널을 좀 더 마련해서 좀 더 풀뿌리로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그걸 해결한다 하더라도 해결의 우선순위들이 있고 또 상의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결국엔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리소스를 그 안에 자원을 배분을 시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 해결, 즉 저희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은 환자인 상태에서 아주 건강한 상태까지 만드는 방법론들은 하나하나 무엇인가. 밥은 어떻게 먹고 몇 번을 씹어야 되고 물은 얼마나 마셔야 되고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 거요. 그다음에는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고 몸에 있는 근육, 장기 모든 문제들이 저희가 데이터화되고 이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데이터로 오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의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러한 이 사람들의 갈등과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던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게 첫 번째 저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상위에 계신 우리 멤버를 비롯해서 뭐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수용을 해서 저희가 협력의 새 파트너십을 마련해 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상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힘찬 출발을 기원하면서 화이팅 한번 하죠. 대한상의 화이팅!
이상으로 새로운 시작 24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